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분석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간다. 네, 맞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되면 피로도만 줄어든 거잖아요. 일단 네. 그죠? 만족감이 떨어지면은 내가 원하는 맛을 할 수 있게끔 넣는 방법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레시피를 바꾸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1억이라는 매출이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2개, 3개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오히려 2개, 3개를 빠르게 만들어서 규모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2년, 3년 뒤면은 그 사람은 이제 더 편해집니다. 앞으로 60년, 70년. 제가 그거를 해봤거든요. 이게 금액적인 부분과 음식의 양만이 고객들이 그 혜택이 아니다. 이번 사연은 안녕하세요 장사꾼 안산생 유튜브 댓글로 고민상담 요청한 사람입니다. 경기 이천 찌개 전골 1억 1억이면 그냥 이천은 말하면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런 곳은 좋죠. 마케팅을 그렇게 막 안 해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윤이 큽니다. 문의 메뉴는 더 줄이는 게 맞을까요? 적정한 메뉴 개수를 몇 개가 좋을까요? 메뉴를 줄인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분석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점심이고 저녁이고 찌개든 전골이든 차낙곱 낙곱 전골이 제일 많이 나간다. 1인 메뉴도 많이 나간다. 근데 하지만 3, 4인 메뉴가 더 많이 나간다. 네. 그래서 손이 많이 간다. 네, 맞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인을 먹는 사람들은 보통 점심입니다. 점심. 저녁에 혼자 가갖고 먹는 사람들이 점심보다는 비교적 줄여요. 제가 고민을 했을 때는 찌개 메뉴는 점심 한정이다. 그 다음에 전골은 둘 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찌개를 줄여들면 찌개 때문에 온 사람 1인 사람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피로도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심만 파는 거예요. 점심만. 한 개를 다 빼가지고 다 없애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테스트를 해봐요. 테스트를. 점심만 해서 일단은 매출이 얼마나 빠지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점심만 판매를 하고 저녁은 전골로 돌리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매출이 어차피 메뉴가 빠지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점심만 해도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되면 피로도만 줄어든 거잖아요. 일단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이 확 줄어들었으면 다시 원상복귀를 하고 이 찌개나 전골을 빨리 더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한정 메뉴를 좀 추천드립니다. 보통 메뉴가 많다고 하시니까. 두 번째, 가게 테이블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뭐냐면 저희는 큰 평수라 테이블을 줄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수당 적정 테이블 개수가 30평이면 15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저는 이 테이블링에 대한 적정수를 모르는데 근데 이 동선이나 손님들의 불편함 정도 때문에 테이블을 줄여버리면 손님들을 더 못 받고 기다리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손님들이 북적북적거려서 자리가 혼잡하다 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추세는 반찬 이런 것들을 셀프로 좀 바꿉니다. 셀프로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억이라는 매출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회전하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셀프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 개수를 평당 몇 개를 빼는 게 아니라 동선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동이 편리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제일 부피가 큰 반찬을 들고 가서 계속 하는 그 행위를 이제 셀프바 형식으로 좀 형식을 바꿔서 그러면 손님들이 먹고 싶은 거 이제 떠서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님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피해가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근데 이제 여기서 직원이 들어가면 왜 이렇게 비정된데 어느 정도 공간 확보를 조금 형성시켜가지고 이제 동선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만족도도 높이고 그 대신 그 로스율이 높아지는 게 있지만 그 로스율이 높은 건 인건비가 빠집니다. 셀프 형식으로 바뀌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면서 진행하는 게 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문을 받는 것도 뭐 테이블링 오더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고 QR코드나 이게 뭐 비좁고 이래서 테이블을 없애버리면 안 보이는 유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반찬 가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반찬이 10가지가 나가고 반찬 세팅 교육하기도 어렵습니다. 반찬 가지수 10개에서 8개로 줄이면 타격이 클까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반찬 리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한식집이에요. 10개, 12개. 그 다음 전골, 찌개. 근데 이제 반찬을 계속 줄여나가면 손님들이 그거에 만족을 해서 계속 찾아가시는데 손님들도 줄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한번 해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10개에서 8개 중에도 메인이 있고 비메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 같은 반찬은 반찬 중에도 메인이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파래 무침이나 이런 것들은 비메인이죠. 그죠? 처음에 메인으로 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손님이 더 오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메인은 보통 이제 한정식이나 이런 데 가보면 처음에는 제공을 하는데 두 번째부터는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메인은 보통 1개 정도로 하고 10개 중에 8개를 줄이는 것 중에 잔반율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좀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메인이 2개면 하나로 줄이고 아니면 사리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로 먹을 수 있게끔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반찬 가지수를 줄여두면 만족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만족감이 떨어지면은 메인을 먹을 수 있는 다채로움을 이용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곱창 한 접시에 더 많이 내가 원하는 맛을 할 수 있게끔 넣는 방법도 좋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반찬이 이렇게 나오니까 전골을 먹으러 했는데 우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개수가 2개에서 3개 정도가 빠지면 사람들이 우아는 아니죠. 그럼 이제 그거보다 감동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다른 쪽으로 넣어야 됩니다. 책상 옆에 사리 추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전골 메뉴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 만약에 만들어버리면 추가 수익도 생깁니다. 그 대신 반찬을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전골 사리 추가할 때 수익률 예를 들어서 보통 뭐 낙지를 시키면 8,000원에서 9,000원을 추가 수익이 나지만 뭐 한 5,000원, 6,000원으로 해서 만족감을 그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빼서 좋은 게 아니라 빠지면은 그 빠진 만족감을 다른 것들로 편하게 채워주면서 만드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1억이라는 매출이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반찬이 많이 나와서 찌개가 많아서 맨날 이걸 갖다 줘서 뭐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있단 말이죠. 가격적인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맥스로 치면은 테스트도 좀 해보고 한 개 빠지면은 한 개를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전환해야 돼요. 이제 여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푸짐하게 이제 안에 있는 걸 더 양이 많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이제 하시게 보면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기술이 좀 들어가야죠. 음식은 어차피 만족감입니다. 푸짐하기 때문에 만족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푸짐하기 때문인 거를 요즘은 내가 골라
골라 먹어서 다채롭게 먹을 수 있다 라는 형식으로. 근데 가격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반찬은 리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전골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맛을 해치지 않는 범위인 당면 같은 것은 빼려고 합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빼는 건 싫어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정이 심할까요? 근데 이게 저기 레시피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당면을 넣게 되면 당면의 맛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당면이 그 육수를 쪼그라들면서 맛을 좀 더 진하게 만드는 역할도 있어요, 보통. 그런데 이제 레시피를 바꾸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사리 추가 개념으로 좀 들어가면서 사리 추가를 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하고 그 대신 손님들에게 그 빠진 금액만큼 메인 메뉴에 대한 가격을 좀 낮춰야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것을 빠지면 사람들이 두부가 없어졌네, 쑥갓이 없어졌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내리면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두부를 빼면 1,000원이 떨어지는데 두부 사리를 추가하면 1,500원이 들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500원을 더 벌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부를 안 먹고 싶은 사람들은 16,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17,000원에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면, 두부, 떡국떡 이런 것들은 보통 사리를 추가하는 메뉴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사리를 추가 개념으로 전골들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대신 이거를 3개를 다 빼면 원가를 낮춰줘야겠죠. 낮춰주는데 그 사장님 알게 하지 마시고 테이블에 다 붙여놓으세요. 자, 우리 전골 가격 어려운 시기에 내렸습니다. 대문에 적어놓고 플랜카드에 적어놓으세요. 내린 건 사실이잖아요. 음식이 조금 빠졌지만. 하지만 사리로 유도하면서 뭐 300원이든 400원이든 조금 더 올라가게끔 해버리면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끔 시켜먹는 게 더 많을 것이고 재료에 대해서 이제 로스율도 조금 많이 떨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맛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빼고 진행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높죠. 그래서 그런 세심한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줘야 되죠. 이거를 빼더라도 다시 사람들이 시켜 먹을 수 있게끔 하고 거기서 이제 수익률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 받고 그 대신 이게 빠진 만큼 금액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명이 다 합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 손을 많이 타는 업장은 앞으로 큰 비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엔 이런 메뉴의 반찬을 이렇게 주는 식당이 앞으로 비전이 있을까? 사실상 지금 한식집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거를 이제 사장님이 이 매장을 조금 피로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뭐 테이블 오더 그 다음에 이제 반찬을 이제 이렇게 셀프식 하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적정 수익이 나온 다음에 2개, 3개 더 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3개에서 4개를 1억을 팔게 되면 이게 또 다른 환경이 형성이 됩니다. 정확하게 레시피를 잡으시고 재료 주문이나 음식을 만드는 곳을 따로 만들어서 이게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오전에 뭐 6시부터 10시까지는 새 업장을 밑반찬이나 이런 것들 재료들을 싹 다 만드는 곳을 하나를 만드시고 밑작업이 많거든요. 이게 한식집이 전체적으로 일원화시키시고 배송을 갑니다. 계속을. 그러면 각 매장에 이제 있는 직원들은 줄어들 것이고 조리하는 것들이 한 곳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게 이제 한 3개에서 4개 정도 매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각각의 업무가 분업화되니까 여기서 쏘아주고 여기서는 그것들을 이제 조리해서 나가도록 그리고 이제 반진공 시스템 컨디션을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 이제 점점 인건비가 오르는 시대에 하나 가지고 이 한식집을 하기에는 힘이 자꾸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한 개를 할 때는 이게 계속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2개, 3개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오히려 2개, 3개를 빠르게 만들어서 규모화 시켜가지고 한 곳에서 다 집중해서 뻗어나가는 시스템이 들어가면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긴 한데 사실 리스크가 크죠. 그런 것들은. 근데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최소한 2년 걸립니다. 근데 이제 2년 동안 만들어가면서 진행을 하느냐 도중에 이거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 포기하느냐의 차이. 그래서 이제 2년, 3년 뒤면은 그 사람은 이제 더 편해집니다. 앞으로 60년, 70년이. 제가 그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좀 가지시고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조금씩 바꾸면 사람들도 조금씩 바뀜에 인정하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조금씩 하면서 요즘 시대 것들을 조금씩 하면서 인테리어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게 있습니다. 손님들도 다 알아요. 얘네들이 그냥 이득을 보려고 이렇게 바꿨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조금 운영 방법을 바꿔서 좀 다른 면에서 이걸 효용을 주고 다른 면은 조금 불편한 점이나 효율이 없는 것들은 낮추고 이 개선이 되었네. 그 기준 자체가 이걸 할 때 혜택이 하나가 빠지면 다른 혜택, 선택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안정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효율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힘드시죠. 왜냐면은 이 부분이 사장님이 직접 다 만드시면 고민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바꿔 나가시기 때문에 그 고민은 내가 스트레스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는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서 부모님이 조금 연로하시면 출근이 조금 더디실 때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매출의 추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오토화 할 거는 또 오토 하시고 근데 오토화를 하시게 되면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테이블링 오더 이런 것들은 매출의 몇 %를 들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QR코드를 찍으면은 이제 메뉴판이 나와서 주문이 된다거나 하지만 그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또 오시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고 문화를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제가 함부로 이거 하셔라 저거 하셔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서 바꾸셔라. 이 지점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좀 참고가 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행복하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분이 봤을 때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이 매출이 1억이면 엄청나게 힘들어. 이 한식집이 진짜 일반 햄버거 가게 한 2-3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핵심 킥포인트는 이게 금액적인 부분과 음식의 양만이 고객들이 그 혜택이 아니다. 이 매장에서 내가 여러 가지를 골라 먹을 수 있고 시스템 자체도 혜택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에서 그 만족도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좀 긴 상담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게 손님이 좀 줄어들더라도 마케팅을 더 집어넣으면 또 매출을 더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 고민하시고 감사합니다.